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 안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희성입니다.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중국 당국이 최소한 2년 전에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또 분유 외에도 각종 먹을거리와 식기 등에도 이 멜라민이 함유돼 있어서 국민 건강까지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식품당국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방치했다는 지적인 거죠. 네,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는 과학적인 뒷받침이 된 먹을거리 문제는 아무리 강조하고 제한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변국과 또는 다른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을 빚을지라도 말이죠. 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확인되지 않은 멜라민 괴담이 유행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시사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세계 사회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흡연자들은 새해가 되면 흔히 결심하는 것이 금연이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는 금연 열풍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사플러스 먼저 뉴스인 뉴스입니다. 부산 세계 사회체육대회가 어제 개막해서 부산 전역에서 세계 각국의 전통 스포츠 그리고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행사에 참석한 IOC 위원 등 국제 스포츠계 주요 인사들에게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사회체육연맹 이상희 회장 그리고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 이대순 자문위원장 모시고 이 세계사회체육대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바로 그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가 개막했는데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죠?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뭐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여기 자문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조직위원회 등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는 부산 브랜드를 알린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실속을 차리는 쪽에서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가 성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금메달 13개도 따고. 네. 그러는데 그게 우리 국민의 건강 지표가 올림픽의 결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건강 지표가 올림픽하고 연결되려 그러면은 사회체육과 올림픽의 엘리트 체육과의 관계가 나무로 비교하면은 나무의 뿌리와 줄기에 해당되는 것이 사회체육이고 가지와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 엘리트 체육이니까 열매가 많이 열리도록 하려면은 뿌리와 줄기가 튼튼해야 열리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 건강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운동이 바로 사회체육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산 시민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를 계기로 국민 건강을 올림픽의 메달 수준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는 계기도 되고 더불어서 우리 부산 또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알리는 결과가 되도록 그런 쪽에 많은 생각들하고 노력해왔습니다. 네, 국민 건강의 이제 뿌리를 이제 중요시 여기는 그런 대회로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자문위원장님으로서 그동안 또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제가 큰 역할이 뭐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선 이번에 이 대회 준비 과정에서 시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시민에 의한 대회로 승화시키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제 시민 단체와 우리 국내에서 부산 대회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일 그리고 이제 많은 참가국이 오도록 하는데 이제 연초에 이제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을 다니면서 이 대회에 대한 의의를 확산시키고 또 이제 아시아에서 하는 만큼 아시아의 전통 스포츠를 좀 많이 참가시켜서 세계 인식시키자 막 그렇게 모두 힘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열성에 알맞게 대회가 참 성대히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준비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회체육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는 좀 생소한 개념을 가진 대회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이 더 어렵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체육에 대한 그런 국민적 관심이 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이번 대회를 전담 취재하고 있는 저희 부산 MBC의 배범호 기자가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이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리고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산에서 제4회 세계사회체육대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공식 명칭은 2008 제4회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입니다. 세계사회체육연맹이 주최하는 생활스포츠 문화올림픽이며 대회 사상 처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식 후원합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사상 최대의 국제문화스포츠 이벤트입니다. 그동안 아시안게임과 에이펙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개최됐지만 전 세계를 아우르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00여 개국 2,800여 명의 외국인 선수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선수단까지 합하면 참가 인원은 10,000명에 이릅니다. 대회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이란 주제가 말해주듯 성별과 나이, 연령을 초월한 지구촌 모두가 한데 모여 기회를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엘리트 스포츠의 메달 획득을 위한 성적 지상주의의 장이라면 사회체육대회는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대회는 경기 종목과 비경기 종목, 특별 종목 등 3개 분야에서 18개 세부 종목이 치러집니다. 주요 종목을 경기장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해운대 지역에서는 백스코가 주 무대입니다. 무예와 전통 스포츠, 민속춤이 경연을 벌입니다. 특히 젊음의 열기가 발산될 유스포츠인 X스포츠와 E스포츠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연날리기가, 기장체육관에서는 씨름과 벨트 레슬링이 열립니다. 올림픽공원에서 광안대교까지는 대회의 특별 행사인 세계 10,000,000명 걷기 대회가 내일 9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사직체육관 주변의 경우 이번 대회의 심정부입니다. 요가와 게이트볼, 무에타이, 롬볼이 개최되고 인근 금정체육관에서는 기공과 우슈 종목이 진행됩니다. 서부상권에서는 부덕체육관에서 삼보 경기가, 그리고 강서체육공원에서 주루카네와 궁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탱고와 민속춤 공연이 시내 4곳의 문화회관에서 개최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제 분위기도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온천천에서의 전통 스포츠 공연이 추가되면서 사직에서 해운대를 연결하는 축제의 중심 축선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개회식은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식전 행사와 공식 행사, 식후 행사로 나뉘어 모두 13편의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해외식은 다음 달 1일 백스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에 맞춰 IOC 세계스포츠교육문화포럼도 지난 25일 개막돼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IOC가 개최하는 3대 행사 가운데 하나로 이번 6차 대회에는 람비스 니콜라우 수석 부위원장 등 30여 명의 IOC 위원과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관계자 등 110여 개국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내일 범어사에서는 전통 스포츠 계승을 위한 유네스코 부산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아스파, 즉 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회체육연맹 총회와 부산국제스포츠산업전 등 부대 행사도 열리면서 바야흐로 국제스포츠계의 이목은 부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세계 사회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세계 사회체육대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는 IOC 올림픽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면은 선진국은 엘리트 스포츠보다는 사회체육에 관련된 인식이 더 높습니다. 가령 일례로
스칸디나비아 국가 같은 데서는 노령화 사회로 가는 경우에 그 나이 분들이 엘리트 스포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의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그런 쪽에서 더 지출이 많은데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나이 든 분들 운동을 하면 운동수당을 줍니다. 그거는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적인 장려금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료비가 5분의 1밖에 지출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동을 하도록 장려하는 그 장려금으로 수당은 행복비용에 속하지만 의료비 5배로 나가는 그는 고통비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사회체육 자체가 아예 생활로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생활체육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제대로 된 나라는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은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래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아직까지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후진한 나라들이 사실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우리나라 걔도 OECD에 가입도 했고 선진국이 되겠다는 마당에 국민 건강에 관련되는 수준의 선진화는 바로 이런 세계 사회체육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보편화시켜가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했죠. 그래서 사실 이번 IOC가 처음으로 이 중요성을 아시아에 보급을 했으면 해서 공식 후원하는 첫 세계 사회체육 대회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부산 대회가 이번 어떻게 참 성공으로 잘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은 부산 대회의 마무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민 보건, 예방 보건을 위해서 이거는 또 녹색 성장하는데 녹색 성장의 기본은 국민 건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사회체육이 전국적으로 인식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더불어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이걸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부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전체 그 비용 부담의 완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개최하는 의미? 이번 부산대회는 매우 뜻이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한 5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부산대회가 IOC의 공인대회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올림픽 운동이 과거의 엘리트 중심에서 이제 전 연령층에 걸친 대회로 확산됐다는 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2010년에는 14세에서부터 18세까지의 그 유스 올림픽이 싱가포르에서 개최합니다. 이것은 이제 청소년들에게 올림픽 운동을 확산시킨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제 엘리트 중심의 올림픽 운동이 이제 이 사회체육은 주로 성년들이 전통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IOC가 공인했다 하는 것은 전 연령층의 올림픽 정신을 확산시킨다. 말하 생활 스포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부산대회가 최초로 이렇게 승인을 받는데 이것은 우리 이상희 총재의 아마 공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 부산대회는 각종 국제기구회가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유네스코도 유니세프도 참여를 했는데 그리고 IOC 포럼도 참여했다. 이것은 여태까지의 그 사회체육 대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뜻이 있다. 셋째는 대회 자체의 성격입니다. 우리 대회가 트랙스 게임이다. 전통과 이제 그 뉴 스포츠라고 그러는데 참가자들이 만날 때마다 트랙스가 뭐냐고 그래서 이것은 전통과 그런 뉴 스포츠를 복합한 새로운 장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나우 세대, 현대의 세대, 이 청소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여러 가지 활동을 갖다가 국제 스포츠로 승화시켜 나가는 이건 아마 이번 대회가 하나의 큰 출발점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아마 우리 이상희 총재의 그 아이디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넷째는 지금 이 부산대회가 베이징 올림픽 이후 1개월 만에 개최됐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1964년 동경올림픽, 그 후 24년 후에 88년에 서울올림픽, 그 후 20년 후에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럼 동아시아가 전부 다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이 한국의 역할이 뭐냐? 그런 그 한국 역할을 제시해 준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동아시아의 그 스포츠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 올림픽 개최 국가들이 가야 할 스포츠의 방향, 이것이 이번 대회의 큰 뜻이 있고, 마지막으로 부산 자체의 그 지역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부산이 세계 스포츠의 하나의 그 이 거점 도시로서 성장해 나갔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IOC 포럼에서 소위 부산 선언이 채택됐습니다만은 이 부산 선언의 내용은 IOC 역사의 부산 선언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부산에서 세계를 향한 새로운 스포츠의 방향을 발신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는 매우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이대순 자문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IOC 포럼이 열린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각국의 우선 전통 스포츠, 잘 아시겠지만 전통 스포츠는 그 나라 문화와 어울려서 오랜 기간 동안 그 국민들이 좋아서 해오던 운동이 거의 전통 스포츠라고 규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면 그 나라 경제 수준에 따라서 돈 안 들이고 쉽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즐겨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어울리는 운동이 전통 스포츠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각국의 그 전통 스포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운동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돈 안 들이고 즐겨하는 그런 예방보건운동을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열심히 좀 관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문위원장은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e스포츠다, 엑스스포츠는 이거는 나우 세대를 위한 스포츠로서 어떻게 보면 미래 스포츠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체육은 주로 전통 스포츠를 위주로 해왔는데 어떤 이 미래 스포츠라는 걸 해서 과거와 미래를 접목했다 하는 이거는 하나의 큰 우리 부산대의 의미가 되고 더불어서 이제 IOC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공식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저는 없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요구한 대가 그 사람들이 할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이제 경기 종목과 더불어서 제가 이 차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끝내고 나서 그 베이징 올림픽을 어디로 연결 짓느냐 하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바로 유인 우주선 발사를 해서 3인의 우주 유영을 갖다가 하게 하고 그리고 군 수뇌부에 첨단 기술 관계 전문 장교를 군 수뇌부에 전부 다 배치를 하고 첫 우주인 양리웨이를 장군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 뜻은 뭐냐? 결국은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뻗어가지만은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이 아니라 첨단 기술 제품으로서 이제는 무역을 일으켜야겠다 해서 최근에 중국 공산당이 과기 흥무로 국가 좌표를 정했습니다. 과학기술 무역을 일으켜야겠다. 그래 여기에 맞춰가지고 바로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후속적인 걸 그렇게 맞췄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제가 어려운 부분을 푸는 길은 결국은 두뇌 산업 시대입니다. 산업 사회로서는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두뇌 생산성을 올려가
우리 개인의 건강의 질도 중요하지만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윤택해야 네. 삶의 질이 날 것이니까 그런 두뇌 생산성에서 두뇌 산업이 발전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건강을 좋게 하려는 거니까 이번 세계 사회 체육대회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과거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건강이 미래 이 나라의 하나 토대가 되니까 그런 쪽에서 저는 이번 대회의 의미를 갖다 좀 더 우리가 음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체력을 튼튼히 네. 하는 의미가 네.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사회체육의 정말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IOC 포럼이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스포츠 교육 문화 포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이상희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그 지식 경제 첨단 산업 이런 부분들과도 어떻게 보면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 IOC 포럼은 이제 그 이 스포츠와 문화 그리고 이제 교육. 근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인간, 행복한 인간, 그러면서 그 건전한 사회 윤리 확립 그리고 이제 세계 평화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우리가 스포츠와 교육과 문화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산에서 열린 IOC의 포럼은 특히 할 만한 것은 2010년에 열리는 청소년 올림픽. 이것을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스포츠 활동과 건전한 윤리관을 확립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주로 거기서 많이 논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지금 유네스코가 참여했는데 유네스코는 아시다시피 세계 이제 과학문화이란 그 교육 분야의 위원회입니다만은 유네스코 프로그램과 이 올림픽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계시켜 가지고서 교육과 연계시키느냐. 예, 청소년 어제도 그 젊은 그 발표자들이 18세 우리 그 국제 학교에 있는 소녀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문제로서 교육과 스포츠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양립되더라. 아주 통렬한 현재에 대한 우리 비판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조화있게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이제 유네스코에는 교육의 방향으로 반영이 되고 또 이것은 각국의 이제 스포츠 교육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참여한 또 하나의 큰 의미는 이것도 우리 이상희 총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번에 그 우리의 전통 이 스포츠를 저희 그 문화재로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하는 이러한 것이 추진되고 있다. 유니세프라고 하는 것은 세계 아동 그 기금인데 이번에 또 하나 큰 행사는 28일에 소위 1000만인 걷기 운동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는 그 참여비가 이제 아동 구호 기금으로 나가고 이것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90여 개국 국가의 그 회원국이 동시에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 걷기 운동은 일종의 생활 스포츠, 이것을 생활화하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 대회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큰 다양한 하나의 그 참여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2020년 하계올림픽의 부산 유치와의 어떤 연관 관계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깨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미안한데 이번 세계사회체육에 IOC가 공식 지원을 하게 되니까 우리 자문위원장님이 그거 잘 됐다. 이때 IOC 포럼을 함께 열어가지고 밥상 차려놨는데 수저 하나 더 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IOC 포럼을 열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30명 이상 IOC 위원들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또 여기 왔으니까 개막식에도 참여하시라 그러고 우리 세계 사회체육의 여러 가지 부산 대회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니까 그게 은연중에 사실은 우리 부산에 바로 올림픽 유치를 하는
고도 심리적인 그런 작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네요. 네. 이번에도 사실 그 2016년 하계올림픽 때문에 미국, 브라질, 일본 등의 국가들이 이제 와서 유치전도 벌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연관 관계를 굳이 이렇게 그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올림픽 개최 도시의 선정 이것은 이제 일종의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선 개최 능력이 있느냐, 시설이 있느냐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식입니다. 시민이 과연 올림 개최의 준비가 마음이 되어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번에 부산이 뭐 개최한다 안 한다 그 말 안 하고 전 시민단체, 부산 시민 전체가 이러한 그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개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표시해 준 것 아니냐. 그 개회식의 어제 저녁에 그 마지막 장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참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해줬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이 5대륙을 대표하는 민속 무용 거기가 하나가 돼서 그 마지막에 이제 한국의 우리 이제 전통 무술 그다음에 종합적인 것 표시하면서 그 5대륙의 전원이 뒤에서 서로 잡고 빙빙 도는 그 광경을 보는 관객뿐만 아니라 이 세계 스포츠 지도자들은 참 자리 뜨기를 아쉬워했다. 그 자체만 가지고라도 부산은 세계를 향해서 스포츠를 개최할 수 있고 새로운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를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난 충분히 과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회 끝날 때까지라도 우리는 뭐 개최한다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의 행동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제 옛날과는 좀 다른 형태의 올림픽에서 경제성 흑과라는 것이 파급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미에서 부산이 거둔 성과는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가 이 생활체육 또 사회체육의 문화 축제인 만큼 또 시민들의 참여가 아주 성공의 관건일 텐데 시민들께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질문이 좀 감사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 자문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제 개막 공연은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개막식의 후반 공연에 식후 공연이 사실은 그게 더 절정이었습니다. 있는데 거기 스탠드 관중석에 거의 3분의 2가 비었습니다. 그러면 IOC 위원들이라든지 해외에서 온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가 끝까지 보면서 감동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거 바로 나가버렸어요. 더 재밌는 공연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네. 저는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 배가 좀 고팠을 거다. 그래서 아마 나가시 모아야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부터라도 나머지 기간이라도 참 그게 참 개막식에 그런 우리 시민들의 실수가 좀 나머지 기간 중에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제발 참여해서 그래서 각국 온 선수들도 또 IOC 위원들도 역시 우리 자문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열기가 이렇구나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제발 그건 좀 당부 좀 드립니다. 네. 네. 뭐 각 단체에서도 서포터스로 이제 많이 나서고 있는데 뭐 두 분 말씀이 다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성숙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세계 사회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희 회장님 그리고 이대순 자문위원장님과 함께 이 세계 사회체육대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